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20일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오늘 주요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또 뺄 수 없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또 5시쯤에 소식이 나왔고요. 사업 재편에 재시동을 건 두산이 에너빌리티 개미를 구한다, 뭐 묘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본질을 보면은 합병에 대한 그런 이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합병안을 내놓겠다라고 기사를 다룬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두산 밥캣을 떨어뜨리고 두산 로보틱스로 이제 두산 밥캣을 자회사로 이제 넘기는 그런 합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25일 날 원래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합병에 대한 이 찬성안을 받고 반대에 대한 표결도 받고 그렇게 이제 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밀렸죠. 왜냐하면 이 언론에 대한 그런 비판과 그 다음에 국회 그런 것 할 거 없이 모든 이제 사람들이 좀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두산 밥캣 인적 분할과 두산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로보틱스와 밥캣에 대한 합병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이 금감원에서 합병안을 반대를 했고요. 암묵적으로 이제 반대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합병에 대한 신고서를 계속 정정 요구를 하면서 좀 이 시간을 밀리게 하는, 그죠? 지연시키는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정정 요구를 한 번 더 받았었고, 정정 신고서를 아직 정확하게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오늘 이제 10월 20일이죠. 그래서 9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식이 나왔고요. 아직 합병이 철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결론이 좀 났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21일에 내일이죠. 이사회를 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병안은 이미 수정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이러한 기사가 나오는 걸 봐서는 그쪽에서 이제 소식을 좀 오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병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식이 좀 나온 것 같고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자, 뭐 21일 그룹 사업 재편을 위해서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가 각각 이사회를 열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합병 비율을 대폭 올린다라고 되어 있지만 1대 0.031에서 30% 오른 1대 0.4 안팎으로 합병 비율이 조정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31주나 40주나 우리에게는 뭐 크게 다를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합병 비율을 조금 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꿨다. 그래서 묘수를 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별로 신통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금 확보라는 그런 명분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산 밥캣을 자회사로 두고 배당금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0.03에서 0.031에서 0.04까지 합병 비율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이제 또 수정이 되는 것인가 주주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합병에 대해서 한 번 더 큰 것만 좀 짚고 넘어가면 지금 이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비율이 24.7%가 감소가 됩니다. 합병이 진행되었을 때. 그래서 감자가 24.7%가 되기 때문에 75.3% 정도가 주식수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753주는 남아있는 거고 247주가 이렇게 합병으로 인해서 소각이 된다. 감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7주에 대한 금액이 없어지는 거고 새로 이제 상장되는 비율이 원래는 이제 0.031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합병 안에서 이 0.031이라는 비율이 나온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딴지를 걸었었고요. 그 0.031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0.247 분할 비율이죠. 여기에다가 0.127 합병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이 분할 비율은 이미 이제 결정된 것이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소각 비율을 두산 밥켓의 이 자산 가치로 정해서 이제 그만큼의 이 주식수의 이 퍼센트를 정한 거고, 그게 24.7%가 나왔다. 한마디로 이제 밥켓에 대한 지분 가치를 그냥 이제 숫자로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합병 비율이 이제 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합병 비율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금 이제 합병가액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합병가액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 비율이, 합병가액이 낮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로보틱스와 비교했을 때 주식수가 많이 소각이 되고 상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이 적게 받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수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병가액을 내기 위해서 이 본질 가치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산술 평균해서 본질 가치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는 자산 가치가 1219원이었고요. 수익 가치가 1223원이었습니다. 그 두 개를 이제 산술 평균해서 나온 게 1221원이었고, 그걸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 시가 8만 원과 자산 가치 6,700원을 통해서 만든 합병가액 8만 114원과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비율로 나타내니까 0.127이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만은 두 개였죠. 두산 밥켓의 수익 가치가 왜 이렇게 낮느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 시가는 지금 당연히 높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를 이렇게 높게 잡는 게 말이 되냐. 특히 두산 밥켓의 로보틱스의 재무 상태 대비, 자산 이 규모 대비해서 너무나도 주가가 높다, 시가총액이 높다. 근데 그거를 지금 굳이 이걸 비교를 해서 두산 밥켓을 그렇게 떼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주주분들과 그다음에 그 많은 이제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익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내일 이사회가 열려서 어떤 안이 나오는지, 또 내일 장이 끝나고 뭐 공시가 나오겠죠. 그때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0.031보다 0.04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합병 비율을 높였다고 했을 때는 수익 가치가 적어도 13,000원 이상까지는 높아져야지 0.04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 가치가 지금 높게 잡았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익 가치가 13,000원으로 잡은 게 과연 두산 밥켓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인가,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 가치를 정의를 내리면, 본질 가치는 주당 순 가치와 그 다음에 주당 수익 가치 두 개를 이제 이용해서 1대 1.5를 곱해서 총 2.5로 나누는 그런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 자산 가치보다 주당 수익 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 거고요. 주당 수익 가치라는 것은 향후 2개 사업년도 동안 1주당 추정이익을 자본 환원율 5개 시중은행의 1년 정기 예금 금리 평균 곱하기 1.5로 나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주당 수익 가치가 높아질 거고요. 두산 밥켓 입장에서는 우리 주주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수익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도 높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고요. 실제 수익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 13,000원도 사실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게 이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 시가로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를 매긴 그거거든요. 그래서 8만 114원 자체가 지금 이제 사실 두산 로보틱스의 현재 주가를 보면 6만 5천 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합병을 추진하던 때보다 8만 원보다 지금 거의 30%가 30%는 아니네요. 20% 정도가 주가가 지금 빠진 상황인데 상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20% 떨어진 지금 현재 가격으로 또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확실히 합병 비율이 유리하겠죠. 근데 또 이전에 8만 원으로 가지고 합병 비율을 계속 이어온다면 또 이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야 되는 주식이 지금 이제 오히려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제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익 가치를 높여서 두산 밥켓 수익 가치를 높여서 두산 로보틱스를 우리에게 더 준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가격이 2만 원으로 똑같고 두산 로보틱스는 20%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떨어진 주가를 가지고 주식을 준다고 한들 뭐가 이제 우리에게 와닿겠습니까? 결국에는 1000주를 줬을 때 247주가 지금 우리에게 소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2450원으로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500만 원이거든요. 505만 원. 근데 두산 로보틱스 65,200원이 지금 우리에게 40주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250만 원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260만 원 정도 됩니다. 벌써 또 이제 똑같이 이전과 다름없이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두산 로보틱스가 또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제 주주분들을 또 생각하는 척, 네, 주주를 또 많이 생각해서 우리가 어렵게 선택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 이런 기사를 뿌리는 게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굉장히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는 에너빌리티를 투자를 한 겁니다. 에너빌리티를 투자를 해서 에너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보고 에너빌리티의 에너지 사업을 확장되는 것을 예상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게 납품이 많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그걸 왜 24.7%를 빼가지고 없애고 받는 게 이제 로보틱스인가. 로보틱스를 제가 이전에도 분석을 해봤지만 사실 F&B 쪽 그쪽에 특화된 로봇을 제작을 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을 제작하기에는 아직 영양이 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팔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막 생각하는 그런 뭐 자동차용 산업용 자동 조립 로봇과 그런 것과는 좀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그런 상자를 옮기는 그 정도 수준의 로봇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로보틱스 주식을 제가 받아도 굳이 제가 장기로 가져갈 만한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 이제 좀 사업이 잘 되고 SMR 잘 되고 대형원전 잘 돼서 내가 그동안 에너빌리티 주식을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그거를 줄이겠다. 뭐 회사 측에서는 그렇죠. 주식을 소각시키고 그 대신에 이제 부채를 떼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은 만큼 에너빌리티의 순 자산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식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일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주식이 이제 새로 상장되고 잠깐 이제 부채 비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잠깐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이제는 밥켓에 대한 배당 금액이 없어진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배당 금액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자 발생률을 줄여서 진행하겠다. 요거랑 비슷하게 만들겠다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밥켓에 대한 그런 수익금이 사실 좀 더 이자보다는 높죠. 그래서 밥켓으로 받는 배당 금액을 이자를 갚고도 충분히 지금은 이 부채를 좀 갚을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밥켓이 떨어지는 게 조금은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합병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거고 이 금감원이 이제 통과를 시키느냐 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일정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또 이제 12월 말 전에, 그죠? 배당 기준일 전에 합병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하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에 상장이 되거나 또 이제 잘못하면 이제 해를 넘어가서 찝찝하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케이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주가가 싹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합병에 대한 안을 준비하는 거 보니 정말 이제 좋지 않아 보이네요. 네. 너무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좀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본인들이 언제 이 발표를 해야 유리하게 이걸 통과시킬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공시가 나오면 바로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합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그 다음 소식들을 좀 하나씩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고요. 4개를 이제 건설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AI에 대한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가 오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빠르게 많이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어떻게 돌릴 거냐, 그죠? 가동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전력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SMR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형 원전도 오래됐거나 그 다음에 폐쇄된 원전들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SMR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SMR에 대한 그런 건설 계획을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모델은 170MW 정도, 그 다음에 350MW 사이를 이제 SMR을 4개 정도를 묶어야 원자력 발전소 1기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ISMR은 170MW고 그 다음에 스마트 SMR은 120MW인가요? 110MW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는 묶어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모델로는 사실 뭐 600에서 7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실증 단지를 만들어서 이 전력이 이제 잘 생산되는지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지 안정성이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안정성에 대해서 위험성을 강조를 하는 쪽이 있겠지만 지금 이 SMR은 그 건설 차원에서 지하에 아마 건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하에 건설해서 혹시라도 이 불미스러운 사고가 벌어졌을 때도 방사능이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는 쪽에 건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SMR은 빠르게 개발되어야 되고 점점 더 기술력을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SMR을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을 했을 때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이제 실무안이 언제 확정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좀 정쟁으로 활용이 되면서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국회에 대한 보고는 이제 보고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얻는 것은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저렇게 추진을 하면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이제 일이 점점 더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쟁으로 활용되는 게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안을 맞춰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이번에도 이제 또 왈가왈부 하면서 계속 싸우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연말 전에는 확정이 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나라 이 전력 이 수급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도 이제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EA죠. 네, 에너지 전 세계 에너지 기구가 국제 에너지 기구가 원자력 발전 용량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023년 416기가와트에서 2050년에 647기가와트로 1.5배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급격하게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한 거고요. 기존 정책 시나리오대로라면 647, 공약 달성이라면 874, 2050 탄소 중립이라면 1017까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세계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 에너지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났고 전력 수요에 대해서 당연히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고 경제성과 함께 지금 필요한 것이 탈탄소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에너지에 대한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속 보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세계 전부 다 만족하는 것이 지금 원전 에너지라고 전 세계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 많은 국가들이 건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가들만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각 기업들과 그 다음에 각 금융기관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네, 점점 더 이러한 움직임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큰 에너지 시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역할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또 미국에서 수소터빈 연구개발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고요. 야심차게 준비하는 기술력 중에 또 하나죠. 원자력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터빈에 대한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상당히 이제 뛰어난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소 터빈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수소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역량을 갖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고요. 이 심포지엄에는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경제연구소, 사우스 웨스트 연구소 등 정부기관과 미국 산학현 연 관계자 50명이 이제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과 수소터빈 개발 현황을 소개를 하고 주요 대학과 진행한 수소터빈 연소기 노즐 개발 성과를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요 대학과 지금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이제 한미 산업에 대한 협력, 에너지에 대한 협력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미국 산업부의 두산이라는 그런 이 인식 자체가 점점 더 에너지 쪽에서 좋아지는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미국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 자회사 DTS는 가스터빈 입구 온도가 1400에서 1400도인 F클래스 수소 혼소 연소기 및 고온 부품 재생 정비 사례를 소개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고온과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소재와 그 제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재생시키는 정비 기술도 소개를 함으로써 점점 더 이러한 기술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책 사업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2027년, 2028년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제 실증 사업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2029년 정도에면 수소 터빈에 대한 상용화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LNG 가스터빈을 수소로 전환시키는 이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LNG 모델로 납품을 한 것이 수소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수소로 이용하는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이 기관들이 두산에너빌리티 모델을 사용하면 추후에 수소 터빈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구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술력으로는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점점 더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그 상황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계속 이제 이렇게 뭔가 꼼수 아닌 꼼수로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이제 돈을 마련하기로 하는 것,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다시 보았을 때는 이전과 별 다를 게 없다. 로보틱스를 더 받아도 지금 로보틱스 주가는 이미 떨어진 상황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줄이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인데, 줄이는 거를 소각 비율을 줄이지 못할 망정 이제 로보틱스 주가 떨어진 거를 좀 더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안타깝고요. 내일 이제 공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진짜 위한다라고 했을 때는 합병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죠? 현금을 너무나도 급하게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한다면 두산 밥켓이 가져가는 부채에 대한 양을 늘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7천억이 아니라 뭐 1조 이상으로 늘려서 다 가져가라. 그러고 이렇게 늘려가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산 가치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식의 소각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 비율을 줄이고 로보틱스는 적게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로보틱스는 받고 싶지 않다. 내 주식 비율 최대한 적게 줄이고 로보틱스 최대한 적게 달라라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가져가는 부채를 엄청나게 높여서 자산 가치를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번 내일 어떤 안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